건강구조대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건강정보 전달해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생수. 또한 플라스틱이 열을 받게 된다면 플라스틱 생수병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안티몬인데요.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고농도에서 눈, 코, 점막 자극, 호흡기 장애, 천식 발작을 일으키는 위험한 유해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페트병에 입을 대서 먹는 습관이 있다면 더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5 미만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크기가 매우 작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UBC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 함유량에 관한 식습관 및 호흡률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미세 플라스틱 흡수량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한 사람이 음식물 섭취와 호흡을 통해 인체로 흡수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연간 남성 12만 1000개, 여성 9만 8천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 기준 매일 32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하는 셈인데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 흡수의 결정적인 요인은 마시는 물의 종류였습니다.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만 마시는 사람은 연간 무려 9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하는 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해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위험한 이유는 인체에 잔류한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로부터 용출된 환경 호르몬 때문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을 통해 환경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면역 질환이나 호르몬에 민감한 장기에서 발생하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자궁암 등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답니다. 2. 카놀라유. 염증 증가 우려. 여러 동물 실험에서 카놀라유는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한 연구에서 카놀라유를 먹인 쥐는 콩기름을 먹인 쥐에 비해 체내 항산화 수치가 감소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카놀라유 식단을 섭취한 쥐는 수명이 크게 단축되고 혈압이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억력 저하 우려. 여러 동물 연구는 카놀라유가 기억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카놀라유가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기억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체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180명의 노인에게 1년 동안 카놀라유를 포함한 모든 정제유를 압착, 올리브유로 대체하여 식단에 할당한 결과 뇌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 카놀라유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과체중 및 비만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카놀라유를 요리에 주로 사용하여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사증후군의 발병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당, 과도한 복부 지방,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및 중성, 지방 수치와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카놀라유 섭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함으로 맹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3. 과일 주스. 의학 전문지 BMJ에 발표된 이 보고서의 주 저자인 마틸드 투비에 박사는 CNN에 고 당분 음료는 비만의 위험 요소이며 비만은 그 자체가 암의 위험 요소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0% 과일로 만든 주스도 설탕이든 다른 주스와 마찬가지로 전체 암 발병률을 높였다. 연구팀은 10만 257명의 건강한 프랑스 성인을 대상으로 9년간 음료 섭취와 질병 발병률을 추적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연구진은 과일 주스를 비롯해 설탕이 든 음료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투비의 박사는 가끔 마시는 거나 하루 한 잔 미만의 단 음료는 괜찮지만 하루 한 잔 이상 꾸준히 마신다면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설탕이 암을 일으킨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4. 치즈. 유당불내증. 평소에 우유를 먹거나 치즈를 먹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유당분해 효소가 부족할 수 있기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 섭취. 치즈는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나트륨 및 칼로리가 높아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 및 고혈압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섭취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 밀가루. 현 시대의 밀가루는 대량 생산을 위해 유전자 조작된 GMO입니다. 과거 인류가 먹던 순수 자연 밀가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대의 GMO 밀가루는 섭취 시 인체에 각종 유해한 작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소화불량, 비만 등입니다.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피부병, 우울증 등 가능하면 쌀밥 위주 식사를 하시고 빵, 면류 등 밀가루 기반 음식은 쥐약이라 생각하십시오. 참고로 액상과당이 들어간 탄산음료 이런 것도 GMO 옥수수에서 당을 추출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고 식용유 이것도 GMO 옥수수에서 기름 추출한 겁니다. 병충해 등 외부 환경에도 강인한 유전자를 이식해서 새로운 GMO 옥수수, 콩 등이 탄생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전혀 내추럴하지 않습니다. 독극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입된 유전자가 신체에 섭취되었을 때 어떤 작용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가공육. 가공육은 1등급 발암물질 그룹 1 카시노전. 햄, 베이컨, 소시지 등의 가공육은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다. 참고로 담배와 석면도 1등급 발암물질에 포함되어 있다. 7. 헛개나무차. 개인에다 안전하다고 하는 식품들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헛개나무는 독성이 조금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줄기 속걸집의 노란 부분은 독성이 강하여 눈이 침침해지고 가렵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씨앗에 약간의 독성이 있어 정량 이상을 먹거나 오랜 기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8. 술. 음주는 고혈압의 위험 요인이에요. 남성은 하루 평균 30일치 이상 약 소주 3잔, 여성을 20일치 이상 약 소주 2잔 알코올을 섭취하면 고혈압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요. 평소 술을 마시는 사람은 음주량에 상관없이 비음주자나 금주자와 비교했을 때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높아요. 소량의 음주도 추후 고혈압 발생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죠.